자, 접수하시러 간 사이에 또 뒤로 가시니까 우리 박찬진 회장님 모시고 광화문의 안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화문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만 아실만한 사항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여러분들 체코에서 K-원전 2기 24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얘기 다 들으셨죠?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1967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약 한 170명의 전기공학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없는 돈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후에 와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태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최근에 와서 체코에서 딴 독이 24조 원의 원자력 발전소는 APR1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곳에 18군데가 APR100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또 동일하게 UAE의 바라카 원전에도 4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전부 종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물론 원자력 발전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경 벌써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얄티도 많이 줬고 많이 주었고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3마일 사건이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에서 못 치게 되니까 자본 파탄 상태에 좀 빠졌습니다. 기술자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그 자본을 갖다가 일본의 도시바에 팔았습니다. 일본의 도시바에 팔아가지고 도시바의 자본을 가지고 일본이 세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11년 전에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태가 탁 나고 나니까 세계 각국에서 야 일본 믿을 수 있어? 못 믿잖아. 그러니까 전혀 상업 활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가 UAE 원전을 땄을 때도 그때는 일본이 웨스팅하우스의 경영권을 기술권이 아니라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비를 걸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품을 조금 띄워주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그대로 쭉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그 후에 전부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거의 완벽하게 기술을 자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APR 1001에는 이번에 체코에 수출되는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시비를 거느냐? 이 기술의 APR 1001에는 이 모델의 원천 기술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우리의 허락을 없이 이것을 자국을 쓰는 건 모르겠지만 함부로 외국에 보낸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특허권도 있고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종류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거기서 패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새로운 아이템을 꺼내가지고 자기네 소유다 라고 소송이 아니라 그 특허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체코 정부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도시바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자본권을 갖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느냐? 도시바로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다음에 전혀 대외 활동이 안 되고 수주가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은 카나다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나다라는 나라는 보시면은 자기 나라의 고유 모델도 캔드로에는 자기 나라의 고유 원자력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은 우리나라 월성 1호기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원자 폭탄을 만든다고 치면 우라늄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미국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이 캔두 캐나다 모형을 갖다가 전 세계가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체코 정부에서도 야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뭐 좀 속된 말로 해서 우리 좀 뭐 좀 주셔. 니들끼리만 해먹지 말고 그 돈 니들끼리 한국 정부 니들이 기술 가지고 있다고 니들이 하지 말고 그 원천 기술 어디까지는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공사 수익금 좀 넘겨주고 우리한테 일정 부분 넘겨주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라는 입장인데 한수원에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우선협정사로 지정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이런 데서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기술은 이 모델의 기술은 우리가 이미 다 기술 자립한 겁니다. 그래서 UAE에도 동일한 모델을 팔았습니다. 지금 팔아서 건설을 했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당신들이 지금 와서 시비를 겁니까? 시비를 걸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도 산업부 장관 그 다음에 한수원 사장 뭐 해가지고 미국을 갔었는데 아마 거기서도 쉽게 잘 얘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좀 곤란한 사항은 웨스팅하우스의 본사, 자본은 물론 카나다 자본이지만 본사는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그 펜실베니아가 상당히 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이해관계가 아주 직접되니까 우리 말하는 미국 동부의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주의 7개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밀고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 인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인원이 원래 25,000명이었었는데 그동안 다 떨어져 나가고 기술자도 다 떠나가 버리고 7,000명밖에 없다. 앞으로 더 잘려나간다. 요걸 가지고 각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당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봐라. 이 가장 크리티컬한 주인 펜실베니아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체코의 원전을 갖다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한국에 뺏겨가지고 우리 더 줄어든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보든지 당이 보든지 이거 좀 문제 좀 삼아야 되겠는데 라는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웨스팅하우스는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의 양대 정당에서 선거 구호로 내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도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물론 3자 미국, 프랑스, 일본 셋이 정합을 붙다가 미국은 일찌감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프랑스랑 우리랑 둘이 붙다가 가만히 아무리 체코 정부도 가까운 나토이지만 생각을 해봐도 프랑스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결국은 한국의 APR-1000이라는 그 모델, UAE 바라카에서 4개를 현재 지금 운영 중이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그 모델이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 놓고 봐서도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UAE에서 체코에서 우선협상자 지적을 됐고 제가 알기로 우선협상자 계약이 우선협상자 지정이고요. 일정 기간 지난 내년 3월이 정식 계약하는 날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죠.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코, 프랑스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그리고 같은 나토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원자력 발전인 것은 돈도 중요하고 우리가 물론 제일 싸게 짓는다고 얘기했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 걸 쭉 지어오다가 캔들에는 카나다 모델을 질 때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나오는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은 상상력을 가지고 캔두라는 것을 승인해줬고 카나다 모델을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다 이제 우야무야가 돼버렸지만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요인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그냥 여러분들 상식을 높이는 선에서 그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